240회 평택시 에임시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7월 20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혜입니다. 의안번호 9-249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사항에 따라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한 시행 및 시행자 지정을 위함과 사업 방식에 대하여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사업의 명칭 및 목적,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및 범위, 시행사 사무소의 위치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용 조달에 대하여 채비지, 매각수익금, 징수청산금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특별하게 설치, 운영 및 존치기간, 공고의 방법, 토지 등의 평가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는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한지 계획을 평가식으로 추진하며 도시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지 계획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 존속기간 특별하게 존속기간을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기간인 2028년 12월까지에 못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치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특별한지, 한지 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채비지 관리 및 처분, 채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청산금, 증명발급, 대리인 선정보고, 토지 소유자 등의 변경, 신고 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등 일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사업구역 내 토지평가를 위한 평택 가곡지구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여기 대충 이렇게 좀 봤더니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조금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제2조를 보면 각 그 용어에 대한 그 지금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환지, 채비지, 입체 환지, 뭐 다른 자료 환지, 보류지, 부담률, 권리 면적, 증환지, 징수 청산금, 교부 청산금에 대한 각각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11조에 보면 집단환지가 나오는데 이게 집단환지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이게 집단환지가 뭘 말하는 겁니까? 집단 환지는 이제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일필지시 환지가 불가능할 경우에 그걸 이제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전체 한 구역에 여러 필지 여러 소유자의 토지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집단환지도 사실 여기 그 정의 2조 정의에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조례에 담으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용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법령에서나 이제 시행 지침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조례에 담겨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조 정의에 보면은 뭐 10가지에 대한 그 각각의 정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좀 이것도 그 2조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8조에 보면 평택시 도시개발조례 이게 띄어쓰기가 맞나요? 제 8조 그 특별회계 설치 운영 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시개발조례 제10조에 따른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좀 네. 붙여서 썼는데 이게 띄어쓰기가 맞는 건가요? 그 평택시 해고 좀 띄어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죠? 예. 평택시 도시개발 평택시하고 띄어쓰기하고 도시개발하고 띄어쓰기하고 조례. 왜냐하면 이 그 띄어쓰기에 의해서 조례가 또 개정이 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조에도 보면 그 증명 발급이 있는데 그 옆에를 보면은 시장은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근데 17조에는 증명 발급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증명서 발급입니까? 증명 발급입니까? 증명을 발급하는데 증명의 발급 형태를 증명서라고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가 맞아요? 증명 발급이 맞아요? 증명서 발급이 맞아요? 17조 큰 그 타이틀에.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서자가 붙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증명서하고 이것도 띄어쓰기하고 발급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예. 그런 맞습니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조에도 이렇게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과장이 된다. 그리고 이제 위원들은 지금 다섯으로 이제 5가지로 해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는 그 시소속 공무원 중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토지 평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해당 사업 시 해당
사업 시행 구역 안에 토지 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게 지금 가곡지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이면에 예, 있는 거죠? 지면 오산 경계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쪽에 그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좀 맞지 않을까요? 지금 토지 이해관계인들이 그 한 50% 이상은 아마 저 위원회에 협의회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갑니까? 저희가 구성할 때 아니 조례상에서 예.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조례상에서 구체화를 좀 시키는 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진임위원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지역의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 어떠냐는 거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도시개발 사업 조례 제정해서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고 그 이 지역에 단체장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이따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제26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에서 서기의 역할은 명확하게 이렇게 지금 저기 간사죠. 간사의 역할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협의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협의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그 밖에 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그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서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서기에 대한 그 사무처리 업무 범위를 정의를 안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26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 한 명을 준다라고 해놓고 간사에 대한 역할만 나왔고 서기에 대한 역할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이제 기존의 이제 다른 도시개발 사업 조례에서 이제 간사나 서기에 대한 주요 업무를 명기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이번 조례에 이제 간사의 업무를 이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한 것은 이제 간사가 그만큼 회의를 이제 주재할 때 그 안에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조치를 했고, 서기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회의를 운영할 때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여기 간사의 업무 처리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안 넣었으면 저도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제 그 26조에는 간사 서기에 관해서 쭉 나왔잖아요. 한 명씩 각각을 준다라고도 나왔고, 근데 거기에서 그 간사에 대한 업무는 주어졌는데 이제 서기에 대한 게 안 나왔으니까 이걸 안 넣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넣었기 때문에 간사에 대한 역할도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10페이지에 보면 그 회의록 비치 중에서 간사와 서기는 협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 내용 중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공표할 수 없다. 그러면 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결정된 내용은 공표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용들이 상당히 비밀을 요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해석을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해석을 하면 회의 중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공표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 그런데 비밀을 요하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이런 거는 바깥에 나가서 개인이 공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위원회의 이제 중간 과정을 보면 중간에 이제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다 공표를 하지 않고 있고, 결정된 내용들은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걸 통해서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밀을 요하는 사항들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사항들이 저희가 조례를 이제 제정안을 수립할 때는 이제 도시계 이제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곡지구에 관련된 그 거기에서 회의한 내용이나 결정된 내용들은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다 보여주는 겁니까? 이 일반적인 회의록은 공개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나 뭐 특별한 이제 그 개인 정보나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이게 공개를 지금 회의록이 아니에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그 27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는 협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이거 위원은 별도예요. 네. 위원은 회의 내용 중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공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을 결정되지 않은 것은 공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결정이 내부적으로 대의비를 요하면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지금 요 해석상만 놓고 보면 공개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뭐 이제 내용을 이해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건 이제 좀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어떤 조항이든지 비밀 누설에 대한 금지 조항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항을 좀 넣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입니다. 도시개발 과장님으로 오신 이상기 과장님 영전을 축하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그동안 조합 개발로 인해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오랜 시일이 지체되다 보니까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게 변경돼서 사업 시행해서 이제 조례안까지 온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 그 도시개발 사업에서 채비지가 어디 사업에 충당 어떤 용도로 이제 채비지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그 조례안 설명할 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채비지는 이제 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예. 시행에 필요로 하는 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회계 안에서 이제 재원을 충당하고자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예. 이제 그 계획이 의해서 이제 채비지가 마련되면 채비지 매각 등을 통해서 개발 사업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채비지가 그 도시개발 사업이 승인이고 나서 이게 보니까 여기 2년 이내에 이 사업 시행자가 이거를 이제 처리를 매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2년이 경과됐을 때는 어떻게 조합 그 자체에서 시행자가 마음대로 이거 처분해도 되는가요? 이게 시행자가 이제 처분 어차피 이제 그 채비지 매각은 이제 시행 주체가 하도록 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시행자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사업 기간이 지연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 추가 사업 기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공공시설에서 이거 매입해야 되는데 이게 공공에서 매입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이거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채비지를 정리를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이제 조합 개발로 한다면 조합에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집행부라든가 뭐 공공에서 이거를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행 측에서는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평택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런 지구가 지금 하나가 있어요. 이게 시에서 이거 매각해 저기 당신네들 이거를 좀 빨리 얼른 가져가라. 그래야 우리가 돈이 있어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 사업을 안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기 시행 측에서 임의로 이거를 매각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그 지제역 환승센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 도시개발에서 조합에서 개발을 하는 건데 이거 채비지를 이게 시에서 이건 이제 어떻게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시행 원가라든가 조성 원가에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서 시행 측에서 이거를 매각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에서 다시 반환해라.
도시원 조성원가로 다시 반환해라 해서 그 지제 세교 지구의 환승센터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시 집행부나 이 시행 그 공공기관에서 이걸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 지금 이제 공공에서 하는 도시개발이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가곡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시에서 공공에서 좀 개발을 할 거고요. 예. 민간은 이 민간이 해서 채비지 이 매각 계획이나 이걸 했을 때 민간에서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해야지 이 승인을 해주고 저기를 하는데 임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거 도시계획 사업 착수 보고라든가 용역 보고에 가보고 이제 이랬는데 이게 뒤늦게서 이게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시 집행부에도 직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뭐 6개월마다 1년마다 이렇게 바뀌면 다 물어보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상기 과장님께서 여기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공공에서 개발하든 뭐 민간에서 개발하든 채비지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처분을 내려줘야 그 조합이든 시에서 하든 도시개발이든 이게 사업비로 승인을 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 가곡지구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가 돼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바인데 이게 2년 안에 법으로 이게 처분이 되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사업 지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 채비지 같은 거 매각을 하든지 이런 거를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의 추진에 예.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글쎄요, 가곡지구도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 지구입니다. 벌써 시행 시작한 데가 근 한 15년 정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늦게나마 지금 도시개발로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제10조에 보면 토지 등의 평가가 있어요. 여기 시행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2개 이상의 공인 평가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가곡지구는 지금 이거 두 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3개 평가인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 여긴 2개 이상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예, 워낙 그 감정 평가는 2개 이상 해서 예. 환설 평균 내서 평균으로 그 이 보상가를 정하고요. 이 2개는 이제 저희가 좀 하지만 하나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그렇죠. 그 추천하는 업체에서 지금 3개 정도 감정 평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토지 쪽에서 아니면 저 집행부 쪽에서 또 아니면 이제 회계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추천한 3개 평가가 돼서 감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3개라고 해야지 2개 이상이라는 거를 뭉뚱거리면 2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시도 뭐 3개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조에 한번 봐주세요. 11조에 그 9항에 보면 사도 또는 그 지목이 도로나 국어 하천으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환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평택시 같은 경우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도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도 있나요? 이거를 그냥?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 중에 이제 예. 행정용 재산이 있고 예. 행정용이 아닌 일반 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 기관별로 예. 이제 무상기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유상 취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 기관에서 유상 취득 요청을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뭐 도로나 이런 것들로 편입되는 거 말고 이제 일반 이제 사업용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금전 청산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도인데 이게 그 어떤 그 뭐랄까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주 측에서는 환지를 달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사업 시행 측에서는 이제 금전으로 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환지를 주고 어떤 경우는 금전으로 청산을 할 수 있는지 이 범위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면 나중에 분쟁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이 도시 가곡지구도 이게 지금 생활권은 그 LG전자라든가 그쪽이 다 생활권은 오산 측이에요. 오산 측이고 우리 평택 측하고 시내하고는 멀기 때문에 모든 생활권이라든가 소비력은 오산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오산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주거라든가 이런 경제 활동 거기서 하고 있어요. 가곡지구가 속하게 이게 개발이 돼야만이 그쪽에 있는 어떤 그 공장이라든가 어떤 그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평택시 세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이런 쪽에서 이런 분쟁이 또 일어나면 또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하니까 조속한 사업을 진행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짚고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조에 한번 좀 봐주세요. 대리인 선정 신고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제 국내에 살지 않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그 거주하는 사람이 명확하면 대리인이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경작하는 사람한테 이 토지를 맡기고 해외로 이제 이렇게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소식이 두절이 됐어요. 소식이 두절이 됐고 이게 찾을래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경작인이 거기에 나오는 모든 공과금이나 세금은 내고 있더라고요. 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기 도시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경작자뿐이 없잖아요. 이 친인척 관계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시나요? 경작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위임받았다고 예.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안 된 상태에서 그분을 이제 대리인으로 선정해서 재산권에 대한 대리를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뭐 공시송달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 소유자로 통보하는 절차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대리인 선정 신고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분과금이라든가 무슨 재산세라든가 모든 권한 이 사람이 이제 내고 있어요. 그 대리인으로 선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친인척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이거가 이제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민원 발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이거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제 환지 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환지 예. 처분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 만약에 이제 금전 청산이 된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공탁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이제 공탁 처분을 할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환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 하면 환지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그분한테 연락이 가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식적으로 정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리로 경작하고 그 대리로 여기에 이제 모든 공과금을 내고 있던 분한테는 그 지상권 보상이라든가 그 이런 거는 진행이 되나요 혹시? 이 지금 그 별도로 경작하시는 분한테는 뭐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공과금을 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가 아니고 예. 그 이 소유자한테 모든 게 나갑니다. 뭐 이유는 했지만 그 경작자가 이 각종 공과금을 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지금 저희가 발생하고 그 있거든요. 공과금을 부과할 때 소유자한테는 가지 그 저기한테는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아니 이게 원래 소유자가 내가 없어도 이분한테 위임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고지서가 나가요. 그래서 이분이 고지서를 본인이 그동안 계속 한 4, 50년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요. 저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가곡지구의 도시개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평택의 그 도시 개발 사업 관주도로 하는 게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19개인가 19.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뭐 기본적인 좀 개요를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초 개발계획 수립이 언제 된 거예요? 지금 그 16년도서부터 지금 저희가 계획을 좀 했고요. 지구 지정 관련해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17년도에 그 개발 계획에 대한 수립을 좀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년도 8월에 주민 의견 청취와 그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22년 4월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그 협의를 좀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에 농지 분양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2년 6월에 도시개발 사업 지정고시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 규모는 59만 9천 평방미터에 약 18만 평이고요. 사업 기간은 저희가 이제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8년 12월까지 그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로는 한 1,900억에서 1,93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에 이제 저희가 절차는 뭐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있고요. 24년도에는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를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25년도서부터 26년까지는 그 실시계획 인가 및 한지 처분 계획 인가를 좀 해서 그 26년서부터 28년까지 기반 공사가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 처분 공고하고 최종적으로 28년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에 개발계획 수립했다가 뭐 주민분들의 일부 반대에 부딪혀서 취소했다가 다시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우리가 그 절차상 이게 민간에서 할 때 이 주거 지역으로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 환경 영향 평가에 조금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 별도로 다시 추진해 지금 해서 한강유형 환경청에 좀 해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최종 협의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일부 주민분들의 반대는 없으세요? 지금 요게 이제 워낙 좀 면적이 저기가 넓습니다. 사업 네. 규모가 한데 지금 관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 주도로 좀 하는 부분이 1, 2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반 시설 공사가 2026년부터 28년까지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절차 이행을 좀 해서 하면 저희가 이 기본적인 이 부처하고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최초 개발계획 수립 2016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900억 원의 그 사업비가 지금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분명히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2028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해도 한 12년, 13년 정도의 시간이 막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늘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결정도 하시고 이런 뭐 조례도 빨리빨리 만들고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안이 이거 말고도 지금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조례안 말고도 지금 2개가 더 있죠. 통복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례, 또 원평지구하고요. 원평지구, 만호지구. 예, 만호지구 이제 개 향후에 되죠? 그 저희가 절차 이행에 따라서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통복지구나 뭐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례와 거의 뭐 다 흡사한 것 같아요. 뭐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강정구 위원님이 일부 지적을 했듯이 이제 뭐 띄어쓰기라든지 일부 문구의 좀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이제 지적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이거를 수정해서 제정을 하더라도 그 전에 만들어 놓은 통복지구 조례나 만호지구 조례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똑같이 뭐 띄어쓰기나 이런 거 다 지금 상황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수정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되더라도 바로 추후에 바로 이어서 다른 조례안들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이 가곡지구 지구 단위가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거죠? 네? 2016년서부터 지금 계획을 해서요. 네. 저기 했습니다. 제가 한 7년째 접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민자개발로다가 시작을 했던 건가요? 민간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속 뭐 민간에서 추진을 좀 했었던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 단위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약 6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그 도시개발을 시행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민자개발이 잘 추진이 안 되니까 평택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 가곡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인근의 그 주거 여건이 지금 열악해서 오산시에서 이 평택으로 지금 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평택에 좀 거주하면서 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한 시일에 좀 마련을 하고자 저희가 그 가곡지구에 대해서 좀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진이 쪽이나 서탄 쪽을 보면은 이제 그 제조회사가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생활권은 거의 이제 오산권으로 많이 그 치우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뭐 진이면 쪽에 어떤 도시개발 형성이 빨리 추진이 됐어야 우리 그 평택시에 생활권이 좀 유입을 좀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탄면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히 지금 공장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탄면 쪽도 지금 도시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 이제 그 뭐 비행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뭐 제재를 뭐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추진은 빨리 뭐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 지구 단위 그 안에 그 토지주분들에 대한 그 시행 그 비율
시행에 대한 찬성률은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요 조례 제정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요 조례 내용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 진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는데 국토교통부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됐는데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에 충족할 수 있게 동의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 없이 사업 절차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동의율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 공영 개발이라든지 우리 민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집단으로다가 시위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들 있고 그런데 사실 토지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어느 자연불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 이주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쪽은 저기가 그 자연불황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홀로지 매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주단지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위원분들 이축을 지금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 위원 도시개발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은 11인에서 아, 15인으로 구성하도록 지금 이번 조례에 10 담겨져 있습니다. 12일에서 15인? 네,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 15인 이내, 10에서 15인 이내로 좀 하는 거로 돼 있어서 저희가 구성할 때 15인까지 거의 맞춰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위원님들 이축은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네, 시장이 임명합니다. 아니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지만 저희가 이제 도시주택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이제 도시개발과장이고 이해관계인 거기에 해서 15인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외부 위축 요원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공직자분들 저기 할 때 청문회를 개최를 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도시공사 사장님이라든지 결정을 할 때 앞으로 우리 각 위원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도 분야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어떤 위원 위촉에 대한 해당 저기를 시장님이 위촉하기 전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을 여기서 하는 거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게는 저희 도시주택국 산하에 건축위원회가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만 해도 130명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일일이 다 이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장이나 할 때 청문회 절차가 있지 위원까지는 조금 저희가 보통 위원회 활동을 여기는 지금 3년에 1회 연임으로 돼서 6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 활동을 몇 년 정도 하세요?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 지금 편성돼 있는 분이 2년입니다. 2년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고요. 4년. 예. 네. 그리고 추후에는 못 하시는 거죠? 추후에는 연임은 조금 제외를 시키고요. 신규 위원님으로 거의 저기해서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제가 보충 보충질의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할게요. 지금 건축심의위원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이 평택시 규정에 의해서 2년 이상은 연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 의원들이 당연직 의원들이 2명씩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2년 경과하고 나서 다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연임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조례가 이게 바뀌어졌나 봐요. 그거 정확하게 좀 알아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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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 예, 손하명 의원님 예,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은 사실 물론 이제 어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쪽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만 위원회에서 뭐 부결됐다, 가결됐다라고 판정을 줘서 통보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시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이 사실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 도시개발이든지 건축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한 분 정도는 소속이 되어 있어야 사실 맞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호지구 도시개발을 한다 그러면 만호지구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이제 강정구 의원이니까 강정구 의원님은 거기에 위원으로다가 당연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다른 분이 한 분이 들어가서 활동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이해충돌 관계로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가 있는 겁니까? 왜 이해충돌이 걸리는지. 지금 조례 개정 때문에 이제 저기를 해서 지금 손하명 의원이 다른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지금 얘기하신 부분 이 의회의 같은 상임위의 의원님이 선정이 안 되도록 한 거는 별도로 좀 파악을 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가국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은 100% 환지 방식이죠? 예, 맞습니다. 제자리 환지죠? 제자리 환지. 이 제자리 환지라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아마 이동은 조금씩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뭐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 환지는 100%는 원래 환지 방식은 제자리가 맞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면은 이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제자리에 주면은 이 다른 토지 이용 계획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채비지라는 부분이 어떤 이제 사업 시행자를 하시는 분이 채비지에 관련해서는 사실 뭐 상업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근데 제자리 환지 방식이 왜 맞냐고 하면은 뭐 공공용지로 들어가든지 집단 환지 용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녹지로 편입이 되든지 내가 편입된 만큼에 대한 토지를 감보유를 받은 상황에서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D, E, F 이런 식으로다가 지구가 다 나눠져 있는데 A라는 데서 환지를 받아야 되는데 C에 가서 환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불평만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해야 토지주들이 큰 원성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 자연불악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런 시비되는 부분이 좀 많이 완화가 되겠지만은 원칙은 제자리 환지 방식으로 가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금정청산이 최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개발지구를 60평씩 자를 건지 80평씩 자를 건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60평을 많이 기준을 해서 구획 정리를 했지만은 지금은 80평 이상을 해야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상기 과장님? 이제
그 개발 규모는 이제 건축물 건축 설계할 때 기본 획지의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용도 지역별로 이제 그 건폐 용적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 시설을 하든 옥상 주차장 시설을 하든 60평으로다가 하게 되면은 주차 시설이 주차 시설에 대한 면적이 이렇게 확보가 잘 안 돼서 주차장 활용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계산하셔서 구획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영 주차장을 확보를 할 때는 그 어떠한 그 간보율의 기준을 해서 평택시의 도시개발을 하면서 지금 평택시가 문제가 되는 게 전반적으로 도시개발 지구에서 주차장이 최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또 지출이 되고 그게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개발을 시작을 할 때 공영 주차장 및 그 개인 주택에 대한 주차장까지도 정확히, 요즘에 그 주차장 면적이 우리가 평택시가 좀 늘었죠. 예, 그런 걸 잘 그 법리를 잘 따져서 잘 그 처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죠. 지금 끝난 상태죠. 예, 지금 청산 절차 밟고 있습니다. 네, 청담에서 받고요. 그 지금 통복지구 만호지구 뭐 지금 하고 있지만은 통복지구에서 민원 접수된 게 대충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도시개발에 대해서 뭐 그거는 파악을 좀 못했는데요. 별도로 그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기타 질문으로 우리 이상기 과장님 계시지만은 그 지제세교지구나 영신지구에 지금 아파트 선입주를 시행을 해서 도로 부분에 대한 관리 문제, 보안등 문제, 신호체계 문제, 이 부분도 먼저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공용 개시를 빨리 그 일부 시키셔가지고 조합 측에나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큰 불편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